옛날 우리나라 구한말 고종황제 시절에 이제 참 정성의 대설에까지 올랐던 유후젓이라는 그런 유대감면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고향이야 되려면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입니다. 중동면이고 그 양반이 이제 사는 동네 이름이 우천이야. 그래요. 우천 유대감이라 그래주면은 뭐 그 인근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대감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대감이 되기를 가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참 벼슬길에 등용이 돼가지고 정성의 자리까지 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들이 후덕해가지고 인심 덕분에 이제 참 벼슬길에까지 오르게 돼가 내중에는 정성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어찌서 그랬냐 그러면은 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유대감의 그 유후젓이 아버지 되는 분이 참 인심이 후덕했고, 어머니 되는 분도 그렇게 어질고 선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어찌서 참 우천 동네에 와가 살고 되나 그러면 이 양반들은 원래 하회 유정성들 이제 참 머자는 인척이었는데, 양반이 재산이 없으니까 고향에서는 해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객지로 고향할 때가 객지로 나가 뭐든 간에 좀 노력을 해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향이 고향을 등지고 이제 참 객지로 나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통수단이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말이 아니면은 강을 이용해가지고 배로 이제 참 멀리 떠나오는 것 뿐인데, 그래서 안동 밑에 이제 안동 하회 동네에서 배를 의지해가지고 낙동강을 의지해가지고 내려오다가 낙동강과 위수강이 한테 합쳐지는 그 사이 이제 삼각지 같은데 거기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 3대쯤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객지에 나와봐도 양반이 할 거 별로 없으니까 또 참 글자를 하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 가가지고 뭐를 해가면 소위를 생활했나 그러면은 글사장, 접장 노릇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이제 참 부지런히 노력하고 한 3대를 사다 보니까 동네에선 그래도 밥술이나 두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살림살이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 그러면은 이제 구한말 이시조선 말역인데, 그때 이시왕가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시왕가를 외척 안동 김씨들이 손아귀 이어가지고 마음대로 집어 흔드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왕족들은 외손들한테 그만 눌리가지고 꼼짝모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그 뜻을 품은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대원군 운영군 참 대원이 대감인데, 그분은 언젠가 때가 오면은 다시 이시왕가에 참 저거를 바로 잡고 그 채통을 바로 잡아가지고 저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위대한 포부 꿈을 품고 있었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이시왕가는 몰락이 해가지고 김씨들 손아귀에 놀아나던 그때인데, 오직 조대비하고 둘이만 내통하면서 어쨌든 간에 내 아들을 길러가지고 이제 참 양자를 보내가지고 이 임금이 되면은 내가 이시의 왕권을 바로 이제 참 장악해가지고 채통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품고 있었지만, 그때 그것이 발설돼 버리면 목숨도 살아나지 뭐하고, 그러나 그분은 뭐를 잘했는가, 사군잘 잘했는데 그를 팔아가면서 생계를 해가면서도 똑똑하면은 살아남지 뭐할 테입니까? 조금 모자란 척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막 덥석덥석 덮치가면서 간이 안 하는데 없어가면서 그래 좀 모자란 척하면서 글장사해가면 그래 살았어.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왕가에 힘이 없었고 이제 외척이 이제 득세를 해놨으면은요, 뭐라 했나 그러면은요, 이제 친손인 대원이 대감을 보고는요, 그 외가 측에서는 김씨들 측에서는 그 대원이 대감을 보고 뭐라 해놓고 초상집계라 그랬어요. 입 안 되는 데가 없고 안 넘쳐거리는 그런 수모를 받아가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 항상 가난하고 못 사니까 팔도 항상 돌아다니면서 글장사를 했어요. 글장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그러나 뜻이 있어가지고 대원군의 그 난초 보이면은
아들이 고종 황제로 등극하기 이전에 그린 그림은 난초가 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 없는 기고 아들이 임금된 뒤에 그린 그림은 전부 뿌리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뿌리 있는 그림인데,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또 화량에 나가면은 똑같은 대원군의 그림이지만은 뿌리 있는 난초하고 난하고 뿌리 없는 난하고가 천양지 차이로 값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할 때 이제 나와가지고 인심 있는 집 만내가 그림 한 폭이라도 이제 참 그려주고 쌀말이라도 받으면은 그 해는 가족들이 뭐 이제 참 고생 안 하는 게 그렇지 뭐 하면은 뭐 참 고생하는 게 그럭저럭 연명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인데 어느 해인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림 그리달라 큰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으면은 인심 좋은 집을 찾아들고 했는데 팔도강산 돌아다니 봐도 그 우천 동네에 유시 가문 같이 지방 같이 인심 좋은 집이 없어요. 그래 어느 해 겨울인가 그 집에 가가지고 또 이제 할 일 없이 한해 삼동을 먹는데 묵음이 있으면서 생각해봐도 집에 있는 식구들은 먹는지 굶는지 입는지 벗는지 걱정이 되지만 털어놓고 걱정할 수도 없고 당신 혼자만 후덕과 인심 있는 집에서 한해 삼동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경상도에서는 옛날에 그 정랑을 어떻게 짓는 경우가 많나 그러면은요. 안채 정랑하고 바깥채 정랑하고 따로 있는데 그게 밑에는 한테 붙어 있는 거 있고 사랑채 뒤에 이래 가지고 양쪽으로 이래 있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이제 그 유호저 씨 어머니 되는 분이지요. 그때 이 분이 이제 길을 보려고 정랑이가 앉았는데 저쪽 바깥 사람 정랑채에서도 웬 손님이 한 분이 앉아가지고 혼자 아무도 안 듣는다고 그 정랑 안에서 걱정을 하고 비 맞은 중같이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 뭐 중얼중얼 그만 비 맞은 중같다 그러지요. 근데 그 왜 비 맞은 중같다 그러는 거면 옛날에 지금은 뭐 예나 지금은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사는데 요새는 바느질로 가지고도 옷을 많이 입었지만 옛날에는 풀로 붙여가지고도 옷을 해 입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꾸며 입었는데 비를 맞아보면 이 옷이 다 떨어져 버리고 또 바느질을 했는지라도 푸다짐 해가지고 입어놓은 옷이면 비 맞아 나오면 뭐 혼자 사는 중이 말이라 옷을 다 버려놨으니까 그 걱정스럽단 말이야. 참 오늘 안 나왔으면 옷을 하는데 공연히 나가 옷을 다 버리게 이거 어쩌니 그러면 혼자 중얼거리기 때문에 그래 어떤 건 중얼중얼 그만 비 맞은 중맞이도 중얼거린다 하는 거야. 그래. 근데 이 양반도 혼자 정랑에 앉아가지고 떡 중얼거리는 게라. 나는 인심 있는 집에 와가지고 한해 삼동을 추위를 모르고 잘 얻어먹고 잘 쉬고 잘 보내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 먹는지 굶는지 입는지 벗는지 참 걱정이 돼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편하게 있어도 밥이 목에 넘어가질 않는 것다 참 딱한 사정이다. 그러니까 혼자 걱정하라는 거 들었어요. 듣고는 누가 불러놓고만 이제 그 영감을 불렀어요. 그 집 안주인이. 사랑에 와가지고 올게 묵고 있는 그 어른이 어디서 왔는 어떤 어른인가 좀 알아보고 있어. 집이 아주 어려운 것 같은데 당신은 여기 와가 삼동을 저리 잘 묵고 잘 쉬고 있는데 집에 있는 식구가 아주 걱정이 되는 것 같아 있게로 우리가 그래도 뭐 밥술이나 두고 먹고 쌀말이나 남을 채미고 빗자치나 남을 채미니까 과세나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보내주는 게 옳을 것 같아. 좀 알아보소. 이만하면 어질지요. 그 여인이 얼마나 어졌나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가격들이 고독할 데가 없으면 그 집에 와가 다 먹는 기라. 다음에 한해 삼동 묵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일가 친척이 와가지고도 요새 하루 먹고 이틀 먹으면 뭐 싫다고 중얼거리 쌓고 뭐 서방님한테 바가지 끌고 싸울 낀데. 그래. 근데 그 여자는 뭐 생판 피도 살도 안 섞이는 나그네 가격들이 와가지고 한해 삼동을 묵고 갔는데 마침 가격이 떠난 후에 이웃집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운복 음식이 들었어요. 요새는 뭐 그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살기가 윤택하다 보니까 뭐 음식이 흔했고 뭐 참 배고픈 줄 모르고 살지만은 옛날에는 그 말이라 이제 참 제사 지내면 운복 음식 그게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음식을 그걸 자기네만 먹을 수 없다고 삼리우제 돌리mon가 뭐가면 그래 살았거든요. 그래 운복 음식이 또 들었어요. 그러면 운복 음식이 들어오면은 여자들은 또 말이야. 옛날에 우리 한국 여인들은 그 좋은 거 들었다고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입에 하나 집어넣지 말고 그걸 처리 가지고 또 사랑방에 남편한테 또 사랑 어른들한테 갖다 미리 대접을 하고 나와야지 거기를 얻어먹고 그러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옆에서 이제 옆집에서
저걸 했다고 제살 지내고 음복 음식이 들어가지고 술도 뭐 좀 들었고 음식이 들어가 그걸 차려가지고 사랑에 내려가니까 사랑에 있던 한해 삼동 묵던 가격이 없어요. 아, 그리고 사랑에 묵던 어른 어디 갔습니까? 이제 해동했다고 막 떠나갔다 이거거든. 그럼 얼마쯤 갔습니까? 간제가 얼마 안 됐기 이제 동구박쯤 갔을 게라고. 그래, 요 귀한 제사 음식 음복이 들었는데 이 귀한 음식을 한해 삼동 우리 집에 같이 지냈으니까 식구나 다름없는데 이 귀한 음식을 잡고 가야 돼. 그냥 보내가 되겠습니까? 아래 것들 시기 가지고 빨리 내가 좀 모시고 오락하라고. 그래, 갖는 손님을 뒤모셔 들어가지고 이웃에서 들어간 음복도 같이 농가미가 보내던 집이 우천 유대감들 집이라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여차지차고 이러니까 알아보라 그래. 그래, 그 양반이 알아가 살살 이래 먹고 저래 먹고 해보니까 참 우리 우리나라 이시왕조의 왕가의 이제 참 집안 되는 어른인데 그래 못 살아가지고 그래 댕기는 어른이거든. 그래 가지고 그 양반 몰래 아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쌀섬이나 하고 몇 필이나 그래 보내줬어요. 집에 사람들은 그걸 이제 또 받을 때에는 어디 가가지고 인심 있는 집에 가가지고 글값이나 톡톡하게 받아가 보내는 것 같다 싶어가 그거 받아가지고 배는 가지고 옷 입고 쌀은 가지고 양식하고 과세를 잘하고 설을 잘 보냈어요. 그래 보면 해동이 되니까 이제 참 이제 집에 오기는 오는데 면목 없지요 뭐. 명색이 가장이 돼가지고 집에 살면 굶는 동 먹는 동 생각도 안 하고 당신은 남을 사랑해서 한해 삼동 잘 먹다가 돌아오니까 참 면목 없을까 이게요. 그래가지고 몰골이 형편을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아들 녀석들도 통통하게 다리 져가 있고 마누라도 말이라 그래 고생하는 건 안 같대. 그래 들어가기 이거 어쩐 일이라 어쩐 일이라 당신이 더 잘 알 건데 아이 나는 모르는 일인데 어쩐 일이라 그래 당신이 묵고 있는 상주 중동 우천 동네에 유시댁에서 그래 과세하라고 보내준다 그러면 그 안방만님이 아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몇 필이나 보내고 이제 참 벼섬이나 보내가지고 그걸 먹고 잘 살았는데 당신 그 보답으로 뭐 그림 한 폭이라도 안 그려주고 모르는 일이냐고요. 아이 나 모르는 일. 그때 대원군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 뜻이 이루어져가지고 내 아들이 임금이 되었을 때는 꼭 이 은혜를 보답하리라고 그때 맹세를 했던. 그 이후에 당신 아들이 이제 참 왕가로 들어가고 고종 황제가 되어가지고 아직 어리니까 당신이 대원군으로서 섭정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불러온 사람이 이제 우천의 이제 참 유시댁 장남이라 그래요. 그분이 누구라 그러면은 후저신데 그분이 고종 황제 시절에 정성까지 지냈어요. 정성까지 지냈는데 이제 참 사람은 어지고 착하고 훌륭한데 좀 무능해가지고 그 양반의 별명이 뭐라 그러면 지당대감이야. 지당대감인데 임금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옳고 바로 조언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고 항상 임금님이 무슨 소리를 하면 예 지당하옵니다. 예 지당하옵니다. 그렇게 무능한 정성이지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그분의 별명이 뭐라 그러면 지당대감인데 그런에 대한 이야기가 참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들을 참 누구에게 들었나 돌아가신 우리 어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고향 동네에서 한 40~50리 거리에 우천이라는 동네가 있어가지고 친분을 가지고 자주 왕래를 하고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인심에 대한 이야기가 참 한량없이 내가 많이 들었어요.